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 6월 기출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멘트를 했던 것 같아서 참 민망한데 올해도 또 기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마 지금 앞서 수업을 다 들으신 분들은 최준호 교수님이나 최시원 교수님이나 다 되게 신나하지 않던가요? 예? 저희 셋 다 기출 분석을 제일 좋아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임용 공부를 가르는 이제 가장 그 분수령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를 안 만들고도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별하지 않고도 또 이제 강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합격으로 가는 정말 그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기출 분석이. 자, 이제 강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오버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다 수용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원서 특강이 사운드 앤 센스로 들어가죠. 그래서 새로운 시에 대한 인풋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3, 4월에는 기본기를 배운 다음에 라이팅 포커스 하면서 특강으로 리딩을 했었잖아요. 일반 영어를 해서 기출 수준보다 조금 하위의 문제, 때로는 이제 기출 수준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좀 프로듀스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봤거든요. 이번에는 사운드 앤 센스로 문학에 있어서 시 문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 기본 교재에 있는 거 말고 사운드 앤 센스라는 그 책에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한 번 더 훑어보고, 개념을 살짝 훑어보고 시를 보되 그거를 이제 기출 수준보다 조금 아래 단계 그런 문제들과 조금 연결시켜 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분석 시간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접근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진짜로 이제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포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쪼개서 이제 볼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다 받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problem solving이라는 것은 접근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가 살면서 어느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냥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돼요. 합격권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과 부담감을 이제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 지금 우리가 1, 4월에 했던 것을 좀 완성도 높게 같이 가져가고자 하는 게 이제 요약 과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수업에서 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요약까지를 같이 보면서 갔어요. 그때 너무 이제 진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3개년간 그 기출된 그 일반 영어 지문을 거의 다 이제 실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석도 다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요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보다 더 나가서 좀 더 디테일까지 확대한 키워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칭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3, 4월에 요약하는 거를 이제 조금 맛을 봤잖아요. 그게 나한테 절대 내재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그 연습을 내가 계속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하는 과정에 가장 이제 나중에 기출 분석과 병행되는 게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출 분석 때 강의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일사를 했던 거랑은 이제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고
기본적인 과제에 충실했었죠. 요지의 파악, 주제의 파악 이런 거에 이제 중심이었고 전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 기출 분석할 때는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대로 우리가 리딩을 할 것이고 답을 선택할 것이고 답을 쓸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톡스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는 타스크를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게 이제 돼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르가니제이션은 일사월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문의 흐름이란 것.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답을 쓸 때의 구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기입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키워드의 구조, 전개가 나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답을 써야 되는 서술이다라고 하면 서술 쓸 때의 구조. 또 같이 나와야 하는 그 구조를 같이 생각을 하시고 키워드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리딩의 결과는 키워드여야 한다고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려면 시너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너님과 키워드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오르가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출 정도 수준의 지문의 길이, 그 정도의 주제, 그 정도의 이제 지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색을 칠하면서 갈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일반 영어 지문에서는 내가 모든 키워드를 다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리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운드 앤 센스는 교재가 전혀 없어도 이제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개념 부분하고 문제 이제 본문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사운드 앤 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면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생각해볼 문제.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중에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할 만한 것들을 제가 포함을 해서 머티리얼을 준비를 합니다. 해서 그 지금 사전과제 나간 것도 그게 포함돼서 이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시를 읽어보시고 그냥 뭐 제가 일부러 번역은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해당 회차에는 제가 번역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회차에는 문제가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해석과 문제와 추가 머티리얼이 이제 나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서 이번엔 풀어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풀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은 그 쓰기 완성도가 제일 나중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반 영어로 이제 서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거기에 조금 더 얹어져서 이제 그 가장 어려운 이제 문학의 서술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첨삭하고 막 이렇게 칼질을 해대면 자신감 떨어지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형성되는 동안 이제 뭐 시 같은 경우 서술, 뭐 기입이든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생각해 본다, 자꾸 노출을 늘린다, 인풋을 많이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습은 뭐 문제 풀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1단계는 일사월에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리딩을 충실하게 키워드 찾아가면서 구조 찾아가면서 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저랑 문제를 풀 때 갭이 보이겠죠? 그 갭을 매번 느끼시고 매번 체크를 하시면서 그 갭이 좁아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기시길 바라겠어요. 이제 8주차가 다 끝날 때까지. 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빗소리 좋네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를 좋아해서 이 빗소리가 우리 개강을 축하하는 것이 아닐까. 댄싱 인 더 레인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3, 4월에 우리 월드 체인지나 센텐스 체인지 계속 이제 그 책에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계속 추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어휘도 추가하고 이 기출에 보면 그 시너님의 키워드들의 변신을 보시면 얘도 얘의 시너님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발견하실 거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서 그 얇은 책을 이제 더럽도록 막 구깃구깃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까지 이제 그 플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요번에 이제 문학은요, 이렇게 장르별로 나갑니다. 장르 순서대로 그 다음에 뭐 그 기입, 선다, 서술, 논술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논술형은 다루기는 할 텐데요. 논술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쪼개서 우리 서술 수준 정도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추세에 맞추어서. 자, 그리고 일반 영어는 이제 과제 타입별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그 문제 타입, 기입, 선다, 서술. 까지로 보고 그 안에서 과제 타입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블랭크 문제를 기입형을 해결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정확히 무엇을 체크하는 시험이죠? 리딩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리딩을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쓰는 것을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기출 변형 문제가 이제 복습 문제로 좀 나갈 겁니다.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쉬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개념들이 조금 이제 변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시는 거의 한 3문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문제까지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짧지 않으면 시간이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전과제에 나간 것이 이미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챕터에서 그 시를 통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미 다 녹아 들어가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 이제 1, 2월에 했던 것처럼 각 시를 끝낼 때마다 이렇게 맵으로 정리를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으니,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하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써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가 나간 상태고요. 자, 이제 스터디 가이드 드립니다. 매번 똑같이 제가 나가요. 자, 이제 유아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기, 이제 왕성하게 공부할 시기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봐주지 않아. 6시간 이런 거 이제 안 봐줄 거예요. 자, 항상 학습 양을 이제 정량화 해야 내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 학습량을 정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내가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생각 안 해봤다, 그냥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 학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내가 100% 하겠다 아니면 200%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안에 과제가 들어가면 그것까지 합니다. 제가 무엇을 복습하세요, 무엇을 예습하세요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이제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내가 보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충 학습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따가 나중에 이제 그 자기 self reflection chart 보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중복돼서 말을 하겠지만, 미리 우리가 이제 커리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충 학습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학습 시간을 이제 산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했죠, 지금. 8시간에서 10시간을. 근데 이게 이제 순공으로 그 시간을 내시는 분이 있고 보니까 그냥 잡은 시간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순공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정말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이 이제 최대 이제 합격 수기에서 얘기한 게 14시간인데 순공으로 14시간 잡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해서, 내가 잡은 플랜 안에서 한 90% 달성하겠다? 조금씩은 쉬겠죠. 화장실도 가고 뭐 이렇게 하겠지.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일단 10시간을 넘어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삼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는데 얼마나 쓰는지, 다른 것들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정말 공부하는데 내가 양을 투여하고 있는지는 보셔야 한다. 우리가 절대 시간 투자를 안 하고 되지가 않습니다. 땅에 그 심은 씨도 시간이 지나야 싹을 틔우는 것처럼 시간 투자는 분명히 모든 일에든 있어야 되니까 가장 기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평가한다는 건 가장 기본은 로깅이에요. 이력을 남겨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체중 기록을 매일 남기는 거. 뭘 먹었는지를 매일 쓰는 거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난 평생 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싫은 게 바로 그거 쓰는 거거든요. 내가 뭐 먹었는지, 내가 분명히 뭔가 안 좋은 걸 먹은 건 같은데, 고열량을 먹은 건 같은데 쓰기 싫어. 그리고 만약 트레이너가 있어서 제출하라 그래. 그러면 정말 싫어요. 근데 체크를 받아야 할 때는 그래, 좀 참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터디 플래너를 꼭 쓰시고 그것을 저한테 제출하시도록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걸로 뭐 이제 때리겠어요,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려고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내가 좀 시간을 채워서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제 일기검사하듯이 제출할 때가 있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조금 더 노력하시기를, 이제 그러한 클루를 익스큐즈를 좀 이제 드린다, 목적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은 이제 깨똑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메일 보내셔도 되고, 채팅하셔도 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카톡을 뭐 늦게 뭘 제출하는데 이제 쓰지 마시고 제발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좀 안 풀려요. 뭐 이런 데 좀 이제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영어 스터디 여러분들이 이제 보충하실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월 거서부터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자, 1, 2월 이제 기본서 중에서 그 엑서사이즈 92문항 3, 4월에 푸신 분들은 오케이 좋아요. 그냥 그대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2회 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1일 6문항 정도 하면 15일이면 보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리딩을 점검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에 있는 49문항 독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타이틀 찾는 거, 키워드 찾는 거, 여러 가지 리딩. 이게 SAT 그 문제 지문이기 때문에 짧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휘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1일 7문항 하면 7일 완성, 일주일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1, 2월, 3, 4월에 했던 것들은 좀 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그런 복습 방법으로 해서 횟수를 더해가는, 회독수를 이제 높여가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15일이 아니라 한 달 안에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누기 이제 1을 하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서 내가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riting practice 3, 4 우리 기본서에서 지금 이제 쓰기 했었잖아요. 시노님하고 이제 sentence structure 이제 뽑는 거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항을 뽑아보면 앞에 paraphrase 하는 게 35문항이에요. 그 메인 아이디어 뽑는 게 30문항 정도 돼요. 그리고 summary가 총 24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90문항 정도로 보면 1일 3문항을 하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고요. 1일 6문항을 하면 25일. 이거 좀 이상하다. 15일이죠. 그죠? 예, 15일이야. 가끔씩 이렇게 이제 오타가 나죠. 15일에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해보시고 그 중에 나는 paraphrasing은 좀 됐어라고 하면 여기서 형성 평가만 풀어보세요. 이제 word change나 sentence change 이제 그 시험 보는 거 있죠. 그거만 풀어보시고 메인 아이디어서부터 내가 해본다든지. 그리고 서머리는 원 파라그래프 서머리는 다 안 했잖아요. 우리가 수업 나간 거 외에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해보시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때 7, 8월에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셔도 돼요. 기출분석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머리 답 있는 건 어디 찾기도 어려우니까 꼭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paraphrasing하고 sentence change 한 거 내가 복습해보고 싶다고 하면 형성평가 문제 하셔도 되고 부록에 있는 거 있죠. 그것을 가지고 복사해서 이제 뭐죠? 화이트로 지워서 칸 만들어서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어는 계속적으로 이제 외우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주문은 총 57문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교재에다 플랜도 넣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뺐습니다. 이제 장수를 좀 줄이려고 57문항이니까 하루에 2문항씩만 하면 한 달이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자. 라고 하면 8주 정도가 이제 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4주 완성인데 우리 기출분석 4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4주 정도를 해서 끝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 왜냐 이제 기출 지문을 좀 보고 어떻게 이제 지문을 기출 정도의 이제 그 길이를 봐야 할지를 조금 같이 연습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아니면 다 끝나고 7, 8월 문제풀이 갈 때 그때 같이 병행을 해서 4주간 아니면 8주간 이렇게 푸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진도 나가는 것도 사실 좀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때 이제 나간 부분에 있어서 번역을 만약 살펴보고 싶다, 이해도를 살펴보고 싶다, 키워드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계속 참고서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회과학 분야가 한 24문제, 그다음에 인문학이 이제 19문제, 그리고 이제 과학 분야가 이제 자연과학이 14문제 정도로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심리학하고 사회학 분야가 제일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모았을 때 이럴 때 글의 전개는 되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그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았던 게 이제 요거였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인문학 중에서도 단연 뭐예요?
에듀케이션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죠? 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지문들은 우리가 더 눈여겨보겠다라는 게 되고, 요 선상에서 저도 모의고사를 볼 때 이제 지문들을 고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영역도 조금씩 이제 선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학 분야도 뭐예요? 건강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먼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주제 영역에서 나오지 아주 디테일하게 의학 분야가 나온다든지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지구과학이 딱 한 번 나왔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왔죠. 이건 이제 기출 분석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어쩌다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지문도 우리가 이제 다뤄보긴 할 거예요. 그런데 mainly 포커스는 지금 이러한 영역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충분히 이제 스키마를 잘 이제 장착을 해놓는 시간이 이제 그 교재를 통해서 요약을 통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는요. 우리가 사운드 앤 센스 같이 갈 거고 기출 분석에도 시를 볼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기본서에서 학습한 시를 안 보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가 3, 4월에 제안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안 보셨으면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이제 복습 플랜에 이제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를 많이 하잖아요. 사운드 앤 센스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운드 앤 센스 나갈 때 그 개념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럴 때 1, 2월에 배웠던 개념 파트에 있는 시를 같이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복습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보세요. 어쨌든 잊어버리지 말고 1, 2월 거를 또 이제 복습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7, 8월 가서도 제가 또 이제 꺼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소설하고 드라마는 못 읽은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안 읽으셨다면 지금 있는 시간에서 충분히 뭐 1년간 문학을 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뺄 수 있다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방황하지 마시고 있는 커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셔라 라는 의미로 이제 요것도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는 같이 하거나 인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페에 인증을 해서 이제 저의 사랑도 받으시고 관심도 받으시고 박수도 받으시고 엄지척도 받으시고 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래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플래너 사용법하고 카페 가입은 요거 이제 QR 코드 찍으시면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래너를 안 꺼내놨네. 자, 플래너는 안 꺼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플래너는 사용법이 여기에 있으니까 사용법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에버리지 시간을 이제 써가지고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논술 첨삭 게시판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그 플래너 업로드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이제 써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공부하신 거랑 플랜을 같이 하셔도 좋고 하니까 올리셔서 체크를 받으시고 제가 그 안에도 쓰기는 했지만 뭐 궁금한 점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어쩔 때는 제가 연애 편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저 오늘 생일이에요 막 이런 것도 하시고 오늘은 뭐가 아파서 못했어요 뭐 이렇게도 하시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누고 여러분들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시험 보는 수준까지 대비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8개년 정도 서 논수령을 봤어요. 사실은 이제 논수령은 지금 의미가 없는 상태고 서수령 기입형으로만 이제 이루어진 시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시험도 이런 시험은 없더라. 영어로 쓰게 하는 시험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지만도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런 이제 시험 유형에 있고 이것은 붙이려는 시험이 아니라 걸러내려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갈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향을 보시면 우리가 14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보면 점수 비중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적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 여기서 이제 점수 비중이 되게 많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논술형이 이제 10점짜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 5점짜리로 바꾸거나 4점짜리로 바꾸면 지금의 점수 비중과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원술형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요때까지는 16년도까지는 우왕좌왕하면서 교육과정 평가원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2016년도 이후로 17년도에 디렉션이 하나 변합니다. 뭐냐면 키워드를 뽑을 때 the most appropriate words라고 바뀌어요. 왜냐하면 16년도에 키워드를 이제 레퍼런스 되는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메타포리컬한 비유적인 의미일 때는 어렵다라는 것도 알았고 사실 이게 그 논쟁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렉션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에러 사항들을 본인들도 경험을 하고 채점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는 이걸 인정하자, 누구는 뭐 인정하지 말자. 이런 경험들 속에서 그런 문제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해서 16년도에 딱 자신감이 붙고 나니까 17년도 문제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정갈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스탠다드하게 잘 된 이제 문제이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어떻게 해서 점수 비중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섞고 해서 점수가 확대됐고 2020년도에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엄청 이제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할 거는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때는 점수 비중도 되게 높았지만은 문제 유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이직한 걸 묻는다 서술형이. 왜냐하면 언더라인하고 이거 뜻을 써라. 그리고 뭐 기입형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딩에서 물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점수 비중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유형이 변했어요. 기입형이 줄고 그죠? 그랬을 때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줄여가는 것 같아요. 왜? 한 번 경험이 있거든요. 저렇게 이제 혼란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줄이고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문제들만 냈어요. 지문 안에 블랭크랑 아주 기본적으로 언더라인스의 이제 그 프레이즈의 뜻이 무엇이니 정도만 물었거든요. 복잡한 과제를 이제 묻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점도 굉장히 용이하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걸 다시 이제 지루해질 때가 됐어요.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시험이 세팅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선대형으로 돌리거나 하기에는 그러면 완전히 저변학다가 돼버리잖아요. 상위에서 지금 걸러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점수 비중을 확대하거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채점의 용이성을 위해서 채점 자체도 키워드가 좀 안 들어가고 이러면 다 점수 안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생각의 여지를 두지 않는 그러니까 운영의 편의성을 최대한 지향하는 이제 시험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되게 자신 있는 거예요. 문제 내는 것도 자신 있고 채점도 자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얹어서 뭐 점수 비중을 넓힌다, 조금 더 어렵게 낸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점수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뭐 유지 정도는 이제 하겠죠.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도 이제 저도 24점에서 28점 그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입형이 강세라는 것은 서술형 안에 이제 기입이 들어간 상태죠. 전체 이제 기입형이 이제 줄게 되니까 기입형이 강세라는 얘기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리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초부터 리딩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라이딩이 안 돼요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설득하는 과정에 되게 이제 많이 이제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제 기입형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니까. 자, 서술형은 기본 과제로 출제된 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문의 길이가 감소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처음에 21학년도 이제 시험을 보고는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점수 비중이 줄어. 그러면 쉽다고 느껴요. 일반 영어와 문학의 문항수가 증가하면 허걱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낯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게 비중이 주니까 쉽다고 느껴요. 그런데 지문 하나하나를 보면 어때요? 어렵습니다. 절대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영역이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뭐 영교나 영어학이 조금 쉬워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인령과 문학만으로 여러분들 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제 영어학과 영교론이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일반 영어랑 문학이 좀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아니면 조금 줄어들더라도 지금 정도의 난이도의 그런 그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과 리딩의 이제 실력들, 문제 해결 능력을 탄탄히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학습할 때도 저는 이제 그 뭐죠,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조금 더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삭도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목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작년 문제나 아니면 재작년 문제를 풀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 시험지를 보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년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 분석으로 쫙 쪼개가지고 자세히 볼 때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볼 거니까 이제 그런 시간 좀 가지셨으면 했고, 그리고 나서 self reflection을 여러분들이 해보셔라라고 했어요. 자, 지금 내 수준과 리딩과 라이팅의 실력과 내가 결국 가야 되는 거는 지금 목표치인 거잖아요. 그 사이의 갭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냐면 3, 4월에 말씀드렸던 3월 개강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문제가 안 풀려요. 이 얘기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실제 시험을 봤는데 내가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도 페인 분석이 돼야 내가 다시 하겠다는 그 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합격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을 선생님들을 봤잖아요. 합격이 오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의 목표가 아니라 뭐냐면 결국은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시험에 합격과 실패가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이제 가지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해보시기를 바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이 정도면 합격권이다.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한 90%는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90% 정도 맞을 수 있는 실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95% 완결성을 가져가면 넉넉하고 좀 편안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겠죠. 90%대면 허겁되지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느낌이 이제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기준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 선상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점에서. 자, 10개의 문제를 이제 제가 문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뭐겠어요? 이해돼야 한다라는 이제 게 대부분이겠죠.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나만의 방법과 순서가 지금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서술형과 기입형으로 나눠봤을 때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1~4월 동안은 전체적으로 정보가 어떻게 구성될지를 봤잖아요. 근데 문제를 읽고 찾아야 되는 그거를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지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 경우 답으로 써야 되는 영역을 지문에서 그 정보 외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자, 그래서 영역을 찾았어. 그러면 그 영역을 답안지에 키워드를 빠지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지금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입형으로 갔을 때 기입형의 경우는 답을 찾기 전에 내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느냐예요. 이게 지금 문제 푸는 전략이거든요. 그냥 감으로 이걸 것 같아라고 접근해서는 이거는 내가 총 맞아도 되고 내가 적군을 총을 쏴도 되고 전쟁터에 나갈 때 지금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고 적진을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군인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할 사항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기출 분석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기입형의 경우 빈칸의 단어가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리딩을 여러분들이 하셨고 우리가 역할들을 쭉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45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을 경우에는. 자, 그런데 그렇게 빈칸의 단어가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어인지 알아. 그런데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이 되게 이제 계륵 같은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실망을 해요. 왜냐, 내가 리딩도 이렇게 됐어. 그래 내가 수아쌤이 맨날 얘기하는 이 단어의 역할 내가 이제 빈칸 뭔지 알겠어. 그렇게 막 복습까지 막 하고 해가지고 1월에도 문제 풀고 2월에도 문제 풀고 배운 지문으로 또 문제 냈는데 또 틀려가면서 막 했어. 그래도 안 찾아져요. 이게 그래서 끝까지 이제 괴롭히는 영역이 돼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끝까지 제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지문의 이해도라고 하면 요지랑 문단 구조를 내가 이제 리딩했을 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80% 정도는 이해된 것 같아. 근데 80% 지금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60% 이상은 되겠죠? 한 70%? 그런데 한 80%는 돼야 그래도 문제를 풀 때 정확성을 내가 추구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의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한 지문당 모르는 단어가 만약 5, 6개 나온다고 하면 어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한 2, 3개 정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contextual meaning과 뭐 구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해결해보고 갈 수 있고, 이 정도면 키워드는 아닌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온다든지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키워드 라인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잘 몰랐다, 어휘를 몰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완해도 돼. 무엇으로? 기출 분석에 나온 지문에 있는 그런 어휘들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시에서, 문학에서 또 계속 또 이제 어휘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보완할 시간들이 있는 거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7, 8월까지 쭉 모의고사 풀면서 계속 애드가 돼야 하지만, 만약 요거보다도 더 내려간다, 매우 아니다가 되면 이 부분을 뭐 책을 이제 보든지 충분히 좀 보충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달성을 하도록 해 놓으시고, 시간 내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매우 아니다 라고 해도 돼요. 왜? 이 모든 게 다 돼야 이게 이제 되는데, 이 앞부분이 안 되는데 이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놓으셔도 되고,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이 선순환으로 프랙티스가 굉장히 많이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올랐을 때 이거는 최종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도 시간이 모자르다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원 솔루션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걸 다 점검을 해보셔야 이제 시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해서. 자, 그러면 지금 기출 분석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아니다 수준의 파란 것을 이 오렌지 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번까지는 매우 그렇다로 우리가 올려주어야 해요. 기입형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하고 찾는 것까지 올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찾고 찾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왜 이거는 이렇게 반대로 표시를 했나 궁금하시죠? 같은 색깔로 할 거.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미 이제 문제가 공개된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우리는 매우 그렇다, 100%가 가는 감까지 가줘야 돼요. 내가 정확히 알고 풀겠다 라는 것까지 가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종 시험을 보실 때까지 이 라인은 사실 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보다 뭐 그렇다 정도? 그렇다 정도 되실 거예요. 요 정도 되실 거예요. 요 정도? 혼란스럽다, 선이. 그런데 우리가 기출 볼 때는 요 정도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 있어야 정말 정확히 한다는 게 이 정도구나라는 그 목표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목표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이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이 잘 푸는 건지 100%잘 푸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 상이 없어요. 이미지가 없어요. 자, 잘 살아야 돼? 잘 사는 게 뭐야? 상이 없으면 그걸 향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이 100%잘 푸는 건지를 기출 분석을 안 해보면 몰라요. 그냥 맞았다 틀렸다만 가지고 내가 잘 풀었어 못 풀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만 있으면 맞더라도 내가 뭐 얼떨결에 맞았는지 틀리더라도 거의 찾았는데 마지막에 실수한 건지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출 분석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는 내가 확실히 알아라는 것이 정확히 증명이 됩니다. 갭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내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기입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각 영역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상을 가져가는 시간이 이제 기출 분석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이제 목표가 세워졌을 때 이제 7월부터 문제 풀면 어떻게 돼요? 그 느낌 나올 때까지 내가 문제를 풀겠다. 그 느낌 나오도록 내가 이런 부분을 만져가면서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빨간 선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 여기서 이제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어인지 몰라 빈칸이 이러면 이제 리딩의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좀 하시고 우리가 1, 2월에 했던 이제 단어와 센텐스와 패러그래프의 그 역할, 지문 안에서의 역할 이 부분을 좀 보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색깔을 너무 못 쓴 것 같아. 그것을 만약 모르신다면 단어가 지문에서 하는 역할 자체를 모른다면 나머지도 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리딩 부분을 좀 이제 보완을 하시기 바라고 6번까지 돼야 리딩은 내가 지문의 80% 정도 이해했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지문에서 하는 역할을 몰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내가 오해하는 거지. 내가 80% 이해했다고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딩 부분이 이제 점검을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80%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설명했구나. 그리고 단어 수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난 다 알아. 그래도 내가 지문에서 이 빈칸이 하는 역할을 몰라라고 하면 논리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꼭 점검을 이제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쭉 이제 해부를 해보고 나면 요게 이제 색깔별로 아시겠죠? 맨 윗 라인이 뭐예요? 리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석과 구문 이해는 기본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이게 그냥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구문이 안 되시면 이제 구문 부분도 이제 보충을 하셔야 되고, 자, 논리 흐름 기본이고요. 그리고 키워드 흐름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이제 피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기출 분석할 때 그 기출 지문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빼곡히 찾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자, 쓰기는 정문 쓰는 게 제일 처음인데 이 정문 쓰기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그래머 for writing이 이제 그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정문들을 좀 이제 인풋으로 받아들이시고 써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서술답안 패러프레이즈 하는 건 우리가 3, 4월에 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 부분이 취약하다면 계속 리라이트를 해보시면서 보충을 하시고요. 이 리라이트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약 쓰기가 안 되는지 요것도 이제 키워드 찾는 거랑 종합적으로 리딩을 보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영역을 좀 구분해서 보완점들을 이제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보충 학습 있죠? 그것을 매칭시켜서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요구사항 이해는 기출 분석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 6월에 만들어질 사항이고 말씀드렸듯이 시간 내에 풀기는 이 모든 것이 선순환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내려놓고 지금은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좀 정리가 되시겠죠? 학습 방향이.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실 두 가지예요. 할 수 있을까? 뭐 그냥 이제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쭉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요번에 이제 합격자 인터뷰 하신 이제 분들이에요. 이분들 얼굴을 보면 공부할 때가 저는 생각이 나요. 이분들 다 모두 확신하고 정말 내가 붙을 것 같아. 나는 100% 확신해.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 중에 울보가 제일 많아요. 제 앞에 와서 눈물 흘리는 쌤들이 제일 많아요. 울었던 그 순간도 다 기억이 나요. 나는 기억하는데 그녀는 몰라. 그랬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서울 합격하신 선생님들 제가 5, 6월까지만 해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지? 초수인가? 한 해 더 필요할지도 몰라. 사실 이런 마음도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근데 합격하셨어요. 넉넉한 점수는 아니지만 합격하셨어요. 7, 8월서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고 9월서부터 좀 쓰기가 조금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선생님은 초수 이 선생님은 이제 뭐 조회수도 제일 많던데 8달에 4월 달인가 하여튼 늦게 상담을 받으러 와서 1, 2월 과정을 듣고 마지막까지 기출과 기본 강의를 들었던 분이에요. 거의 이제 턱걸이로 컷에서 이제 지역제한에 합격하시긴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내년을 바라보고 올해를 이제 기약하고 있었는데 합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도 끝까지 놓지 않은 게 뭐냐면 정확성이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해도 되나? 그러면 저는 어떻겠어요? 부담은 되지만 제가 거짓말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바로 문풀로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 기본기를 해야 된다. 기본과 기출을 뛰어넘고 가면 이게 탄탄하지 않은 기반 위에 돌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억셉트를 하시고 결국은 이제 합격까지 이제 가셨죠.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단축시킨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커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래 내가 80%까지는 좀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건 80%에서 합격이 나는 게 아니에요. 90%까지 가야 되니까 10%, 15%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이제 메이드하는 것을. 그게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도 그 전에는 답도 좀 허술하고 한 80%, 한 10% 모자란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컷에서 이제 퇴탈하시고 두 번째에는 너무 완성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순환의 과정을 훨씬 더 많이 이제 밟으신 거죠. 이 선생님은 이제 N수라고 해서 안 밝혔는데 6수세요. 그래서 쓰기 자체는 정말 나무랄 데 없고 너무 잘 쓰셨거든요. 기입형에서 조금씩 나가는데 이 선생님이 딱 마지막 결정타가 뭐였냐면 08년도 이전 기출이었어요. 그렇게 나의 정확성을 딱 높여주는 뭔가가 있는데 이 선생님은 그 기출을 안 보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돌아서 마지막에 뭐 10%, 5%를 채워줬던 게 이 선생님한테도 기출이 되었던 거예요. 08년도 이전 기출을 보니 지금의 경황과 다르지 않다. 근데 제가 이제 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모의고사 때니까 개별적으로 보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때 가서 문제가 안 풀리면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출 분석이 잘 안 돼 있던가 기본기가 안 돼 있던가. 이 선생님은 이제 기출 분석이 빠졌었기 때문에 본인이 보완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얼굴 안 나오는데 재수 합격. 나 자신을 믿고 성실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이분이 이제 그녀예요. 질문녀예요. 그녀가 밖에 있는가? 내가 두려워했던.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질문하면서 두 텀을 돌았거든요. 2년을 이제 커리를 이제 타셨어요. 이 선생님도 울보였어요. 6월 달에 전국 모고를 보고 저희 전국 모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6월 12일 날 이제 보는 걸로. 엄청 울었어요. 그 아모르 이제 메가스터디 타워 3층 옆에 소파에서 저는 1시간을 있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제가 이래서 될까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답을 쓸 수가 없는 걸. 그 전에는 혼자 공부하고 처음으로 이제 커리를 타면서 했는데 문제를 안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 안 나오지. 그런데 1차 합격 그해 하셨어요. 그만큼 내가 실력이 쌓인 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되느냐 안 되느냐는 완전히 이제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내가 지금 모의고사 때 이제 6월 때 뭐 잘 푼다고 해서 또 자만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지식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제 기출 분석 한 번도 안 해보고 문제 어떻게 푸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1번부터 뭐 5번까지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지금부터 하면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첫 해 채탈하시고 두 번째 해 넉넉하진 않지만 하셨고, 자, 그다음에 요 교육행정하고 같이 합격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수를 밝히지 않아요.
몇 년 했는지 절대 안 밝혀. 근데 이분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인력문학은 감유지하는 정도로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을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이제 시간 횟수를 지나면서 그걸 다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감유지하는 정도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초수분이 뭐 1, 2월 그 기출분석 뭐 기본기에 집중했던 거랑 굉장히 장수생이 감유지하는 정도 했던 거랑 무슨 갭인지 아시겠죠? 이분은 이미 그거를 그 스텝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감유지하면서 나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실력이 쌓아졌기 때문에 교육행정직을 이제 합격을 하면서도 요거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나 초수가 그냥 감유지하는 공부만 이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이 경북 합격자 이분도 사수였었어요. 첫 해, 둘째 해는 이제 서울을 쳤었고, 간호학과로 가겠다고, 나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제 갔었는데 숨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모의고사 때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첨삭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되게 잘 썼어. 처음부터 되게 잘 썼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안 쓴 거예요. 성격이. 그런 것은 좀 이렇게 꼼꼼하게 쓰고 싶어 하지 않은 거. 이게 끝까지 못 놓더라고요. 한 3년을 가는데도 그게 안 나지더라고요. 딱 작년 정도 되니까, 작년이 합격한 해잖아요. 이제 그 디테일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고집이 내가 공부했던 그 습관, 그리고 생활 방식의 습관이 우리 공부에도 답 쓰는 거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드리는 답안의 경향성, 이제 그 방향성 있잖아요. 그것을 되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보다 난 다 더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그런데 기왕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셨다면, 커리를 선택을 하셨으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다 흡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길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들 삼수인데 첫 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울면서 상담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원서를 이렇게 방만하게 보지 말고 딱 정갈하게 이것만 하십시오. 갔는데 다음에 또 왔어. 물어봤더니 하던 대로 또 공부했대. 불안하니까 그렇게 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커리를 탔는데 이분이 합격수기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전문가 의견 따라서 할 걸. 그냥 자기 만족적인 공부를 하다가 내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합격수기도 많이 안 봤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렇게 합격수기 여러 개 봐서 뭐 원서 봤다는 거, 뭐 봤다는 거, 익스텐시브 리딩 하는 거, 뭐 이렇게 다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보면 그렇고, 자, 이분들을 보시면 이분들이 저와 교감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다 기억이 나요. 자, 이 충남 합격자 이 선생님은 3년 전에 왔다가 가셨다가 한 해 걸러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셨거든요. 저분은 이제 지역 선택을 하실 때 고민을 좀 하셨었어요. 그랬을 때 이건 이따 얘기할 걸 했네. 결국 경기랑 충남하고 이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한테 충남을 써라 그 점수권을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최시원 선생님은 경기를 쓰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한 번 더 할 거 생각하고 해봐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최종 결정은 충남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획 안에 내가 올해 꼭 붙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조금 이제 그 다운해서 이제 쓰게 되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높여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역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조언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가는 것, 뭐 90%에서 95%, 5%와 10%의 갭, 결국 이제 여러분의 학습 수준이 되느냐의 플러스에서 합격을 만들어내느냐는 결국은 여러분의 이제 결정에 또 이제 달린 거죠. 제가 도와드리는 건 한 80%까지의 길,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 선생님들 어느 한 분도 이렇게 앉아 계셨을 때 정말 올해 합격할 것 같아. 저한테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니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쭉 보면서 선생님들 모두가 올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먹으시라고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OT를 끝내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